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 내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4일째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관세에 대한 긴장이 완화된 가운데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기술주가 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4% 넘는 상승세, 메타 플랫폼스도 2.6%대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전일 호실적으로 발표한 알파벳은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후 상승폭을 축소 1.7%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26% 상승했고요. S&P 500은 0.74%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오늘 0.00%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지수 모두 4일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변동폭은 나스닥이 1.72%, S&P 500이 1.32%, 다우가 1.05%, 그리고 러셀 2000은 1.2%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3% 상승하면서 4일째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변동폭은 3% 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정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결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장 막판에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만 주요 지수에 비해 섹터나 종목의 등락은 하락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화와 유가가 상승했고요. 국채금리와 금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5,000달러 선까지 올라섰고요. 오늘 하락한 종목은 다우 17개, 나스닥 100이 36개, S&P 500은 296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로는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52.2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이상치는 하회했지만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6.5%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치 상회했고요. 마찬가지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예상치에 부합한 반면 전월치는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지수가 하락 전환 또는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전화회에서 몇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다. 더불어서 3, 4주 내에 관세 협상을 종료하고 관세율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또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장의 하락폭을 오후 들어서 키우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통화 이야기 이후에 중국은 협상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장 전에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오늘 섹터는 11개 중에 5개가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대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요.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1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일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자 지수 상승 흐름은 2%대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대부분 향후 관세에 따른 실적 우려를 반영한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소재, 금융, 유틸리티는 0.3%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3.12% 상승한 291.91을 기록했습니다. 어느새 300선에 또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7개 종목이 나흘째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4%대, 메타 플랫폼스가 2.5%대,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애플은 좋은 소식이 좋다고 해야 될지 관세에 대항하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에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죠. 주요 뉴스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애플은 미국향 아이폰 제조를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윌리엄 블레어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이에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면서 탑픽에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추론 컴퓨팅 수요의 가파른 확대를 전망하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았고요. 알파벳은 전일 장마감 이후에 저희가 방송 때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세 둔화? 28%나 성장했는데 성장세 둔화라고 하기에는 좀 못합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죠. 특히나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른 빅테크에 영향을 미쳤고요. 반도체 업종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 매출 호조가 여타, 광고, 모바일, 온라인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메타 플랫폼스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상승 흐름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6%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5%대 가까이 상승했고, 장전에도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고요. 여기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경쟁 심화 이야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의 광고 호실적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미 교통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지난해 11월 대선 결과가 나온 주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장 전망과 함께 주가 또한 회복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에버코어 ISI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로 AI 관련 모멘텀이 약화되고 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감축 소식으로 많이 이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알파벳도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으로 30%대에서 20%대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함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후 주가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잘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면 애플이 다시 3조 달러를 회복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9,13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7,08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50억 달러로 2조 달러대 유지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1조 9,82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가 1조 3,810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1조 1,450억 달러로 7개 기업이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테슬라는 9,130억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8위에 복귀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붉은 빛을 많이 띠고는 있지만 오히려 빅테크들의 상승 흐름이 크게 나타나자 전반적으로 녹색이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이죠. 금융이 조금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특히 오늘 보험업종이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는 오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가 좀 도드라졌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대형 제약주 일부의 주가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와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은 2%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케이블 방송 업체입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11.43% 급등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137억 4천만 달러, EPS가 8.4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고요. EPS는 11.5%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모바일 가입자가 51만 4천명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해요. 인터넷 가입자와 비디오 가입자는 감소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덜 감소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모바일 가입자 상승 흐름은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의 모바일 가입자에서 이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와 티모바일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분기 배당 지급을 결정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이 8% 상승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주 남부 카지노 신설 경쟁에서 라스베가스 샌즈가 철수한 가운데 텍사스 캐피탈 증권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9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4.67% 상승했고요.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주가 회복세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2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로 접근 중에 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손해보험 서비스 업체인 에리 인뎀니티와 보험중개업체인 에이온이 11%대와 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에리 인뎀니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억 8,900만 달러, EPS가 2.6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더불어서 부진한 실적 발표한 동종업체 에이온 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영향에 대해서 상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후불요금제 가입자 순증이 예상치를 하회한 T모바일 US 11%대 크게 하락했고요.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물류운송업체 싸이아 30% 넘게 폭락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동종업체인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라인도 7.65%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업체인 인텔 어제 장마감 이후 실적 공개 결과 전해드렸었는데요. 뒤에 이슈 종목에서 다시 전해드리죠. 6.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와 부진 속에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제약업체인 에브비 3.15% 상승했습니다. 역시 장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33억 달러, EPS가 2.4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EPS는 6.5% 증가,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가 매출이 50% 급감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제약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죠. 그 영향입니다. 반면에 신규 면역치료제인 스카이리지와 린포크가
각각 매출이 71%와 57% 급증하면서 휴메라의 부진함을 상쇄하는 모습 보였죠? 이와 함께 연간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생활용품 업체 콜게이트 팜올리브 1.31% 상승했고요. 엇갈린 실적과 연간 에비타 10억 달러 달성을 전망한 라이온델 바젤 인더스트리스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전일 장마감 이후에 매출 127억 달러, EPS 0.13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들어서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고요. 연간 투자 규모 축소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6.7% 하락 마감했고요. 부진한 매출 실적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우려에 화학업체인 이스트만 케미컬 6%대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부진한 매출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철회를 발표한 운동화 업체 스케쳐스 USA 5.35%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속에 프록터앤갬블이 오늘 0.93% 상승했는데요. 프록터갬블에 대한 투자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목표주가 상향한 IB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목표주가와 부정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한 IB들도 더러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저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3.74% 하락, 52주 신저가 경신했는데요. 오늘 PBC 캐피탈이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4달러에서 177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이 동사의 게임 사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2달러로 각각 상향한 완구 및 게임 업체 헤스브로 1%대 상승했고요. 시티즌스 JMP가 시장 수익률 상회와 117달러로 커버리지 게시한 디지털 소비자 금융 플랫폼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 오늘 4.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ONEQ, 원Q가 1.3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HACK, 해크가 1.52% 상승했습니다.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이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조택보에 부탁드리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럴바 스페이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